네, 안녕하세요. 흥스토크의 흥팀장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로 보험 광고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사실들 3편이고요. 3편의 주제는 어떤 고객님들이 검색을 할까입니다. 제가 1편에서 사람들이 보험을 검색할 때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그리고 검색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그 1편의 연장선으로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우리한테 문의하는지 실제 제가 겪은 사례들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보험이 궁금한 사람들, 그리고 또는 보험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사실 이 고객님들을 우리가 제일 상담으로 연결하거나 가입 제안서를 주면서 가입시키는 쪽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피해를 받은 고객님들입니다. 제가 지식인을 잠깐 했을 때도 느꼈던 건데, 지식인이나 블로그로 문의 주시는 분들은 이미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보험이란 게 평소에 생각도 안 나다가 갑자기 이제 사고나 질병 당했을 때 내가 보험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병원 갔다 오고 나서입니다. 이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내가 보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내 보험에서 이게 나왔나? 이게 있었나?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문의를 받는 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보험이 궁금한 사람 또는 보험 상담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온라인 영업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받게 되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가입 제안서 보내주세요 라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보험에 관심이 있고 가입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관심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문의를 하지만 다른 설계사분들한테도 문의하고 뭐 유튜브도 가보고 블로그도 가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교 견적을 보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문의는 좀 많은데 이제 가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유형은 그래도 우리가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고객님들이죠. 지금 단순히 이제 가입 제안서를 비교하려고 이제 연락을 했을지 몰라도 이분들은 정말 가입을 하고 싶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가입 제안서를 비교하려고 연락 주신 걸 수도 있지만, 이분들한테 문의가 왔을 때는 내가 이 가입 제안서를 드리면서 이게 어떤 보험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입 제안서를 그냥 보내지 말고 최소한 이게 어떤 보험인지, 어떨 때 받을 수 있는지 글씨를 크게 해서 따로 문구를 적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가끔씩 이제 빨리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기술 영업을 해봐서 느낀 거지만 급하다는 사람들 100에 90은 안 급해요. 그래도 빨리 주면 나쁠 건 없으니까 빨리 드리긴 하는데, 우리가 가입 제안서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주는 몇 분의 시간 정도는 있습니다. 뭐 견적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군데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업체들을 다 받아보고 비교해서 좋은 스펙, 좋은 가격들로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 없는데,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이제 좀 다른 설계사랑 또 차별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보험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요. 말 그대로 진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저에게 대놓고 이제 보험 상담 받아보고 싶다 라고 문자나 전화로 많이 연락을 주셔요. 이때는 뭐 전화로 상담 드려도 되고 직접 가서 대면을 해드려도 되니까 각자 편한 영업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례를 알려드리자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라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일정상 이제 못 가가지고 모바일로 진행한 적도 있고, 가깝다고 하셔서 직접 가서 계약하신 적도 있습니다. 각자 일정이나 스타일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또 두 번째는 이미 피해를 받은 고객님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쉽게도 이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매우 한정적이죠. 왜냐하면 이미 사고가 났거나 질병이 발병했으면 저희가 손을 못 쓰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매우 적어져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암에 걸렸는데 암보험에 가입이 되냐라고 문의를 주신 분도 있었고,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와달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이제 보험회사에 먼저 묻지 않고 이제 대부분 인터넷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뭐 블로그, 지식인, 유튜브 다 찾아보고 뭐 챗GPT한테도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검색할 때는 보험 이름을 검색하는 거는 좀 적어요. 오히려 본인이 직접 겪은 상황을 이제 그대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8대2 교통사고 처리 방법, 고지혈증이 있는데 암보험이 가입 가능한가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검색하시고, 또 이런 검색어는 이제 보험이 궁금한 사람이 아니라 보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쓰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뭐 가입 제안서 같은 것보다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제일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병원 갔다 오고 나서 검색을 하시는 고객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내시경을 하시거나 건강검진에서 이제 뭔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알아보시거든요. 제 고객님을 사례로 들자면 이제 뇌 MRI를 찍으셨는데 이제 I67.8이라고 하는 소동맥 질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뭔가 하고 인터넷을 다 찾아보시고 분쟁 소지가 많은 이제 뇌질환 코드다라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적도 있었고, 제가 1편, 2편에서 다뤘던 글인 이제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이라고 있죠. 이거도 이제 다른 곳에서 제자리암 청구가 가능하더라 라고 듣고 저에게 문의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글 중 하나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보다는 손해사정사분들의 일에 좀 가깝죠. 네. 하지만 우리도 못할 이유는 없죠. 왜냐면 우리는 보험 약관을 공부하고 알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약관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편 주제로 어떤 고객님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이제 검색을 하는지 찾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알려드려 봤고요. 다음 4편의 주제는 AI 글이 넘치는 시대에 보험 설계사는 어떤 글을 써야 살아남을까? 입니다. 다음 주제는 AI 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